예, 안녕하십니까. 이영탁의 미래몽입니다.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로 또는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끝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삼두마차가 달리고 있다. 삼두마차가. 그게 뭐냐? 제로 또는 마이너스 금리와 함께 앞으로 현금 없는 세상이 온다. 캐시리스 소사이어티, 현금 없는 세상이 온다. 그 대신에 현금 대신에 그럼 화폐가 뭐냐? 디지털 화폐다. 디지털 화폐다. 그래서 제로 또는 마이너스 금리하고 현금 없는 세상하고 이 디지털 화폐, 이 삼두마차가 함께 앞으로 달려갈 것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왜 이 현금 없는 세상이 오느냐? 법정화폐, 각국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그 법정화폐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선 금융 전체로 보면은 모바일 금융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죠. 이 금융기관은 원래 보수적이기 때문에 새로운 신기술, 신금융 기법을 도입하는데 매우 발이 터집니다. 그죠? 근데 금융기관 아닌 IT 기업들은 금융기관을 볼 때 답답한 거죠. 자기들이 할 수 있으면 훨씬 잘할 수 있겠다. 또 자기들이 하는 비즈니스, 요즘은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동시에 한 플랫폼을 통해서 추진을 하는데 거기에 금융이 있으면은 금상첨화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국의 첨단 IT 기업들이 예를 들면은 가파,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거대 기업, 은행보다가 더 큰 이런 기업들이 금융업으로 진출을 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핀테크라고 해가지고 파이낸스가 테크놀로지를 인바이트 해가지고 그죠? 그 기술을 도입을 해서 금융이 모바일화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웬걸 금융이 기술을 도입하는 게 아니라 테크가 자기 사업에 자기 플랫폼에 파이낸스 금융을 도입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발이 빠르고, 그죠? 발이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금융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여기서 그 플랫폼에 들어가면은 한 군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동시에 하는 겁니다. 거기서 쇼핑도 하고, 여행도 하고, 그러면 교육도 받고 등등 이런 걸 하면서 그런 것들에 필요한 금융 결제다, 송금이다 하는 것들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더 편리해졌겠습니까? 그래서 금융 자체가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가속적으로 모바일화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러기다가 기존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가 매우 약합니다. 금융은 실물의 양면이다. 금융과 실물은 동전에 앞뒤와 같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전 세계 경제가 다 잘 안 됩니다. 다 어렵습니다. 일본은 지금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 잃어버린 일본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세계가 일본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지요. 지금 금년에 특히 2% 성장도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어렵습니다. 전 세계가 장기 불황으로 빠져들어가 가지고 일본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덮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전 세계가 일본 된다는 말이 정말 그대로 실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 실물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금융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데다가 금리가 제로가 되면은 지금 10,000원이나 1년 후 10,000원이나 5년 후 10,000원이나 값이 같지 않습니까? 지금
금리가 이렇게 낮은데도 투자가 일어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금융기관의 역할이 정말 없는 겁니다. 금융기관의 역할이 없는 거예요. 다른 가파 기업들이 금융기관 역할을 또 해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금융기관들은 정말 어디에다가 발을 붙이고 서야 할지 모를 정도로 금융기관의 존재 이유, 가치가 많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벌써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하고 이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금융은 지속되겠지만은 금융기관은 없어질지 모른다. 금융기관 종사자는 앞으로 없어질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요즘 이 법정화폐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고 또 실제로 이 법정화폐를 들고 다니면서 뭐 결제하거나 할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죠? 카드다 뭐다 해가지고 전부 다른 걸로 이렇게 하는 이 틈새를 이용해가지고 대안화폐, 지역화폐, 암호화폐 이런 것들이 대안화폐들이 마구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화폐가 설 자리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현금이 얼마나 들어있습니까? 현금을 가지고 현금이 없어도 생활하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현금이 없으면은 어디 가서 물건을 못 삽니까? 어디 가서 필요한 예를 들면 식사를 하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현금 없이도 카드만 있으면은 모바일 방식으로 얼마든지 아무 불편 없이 우리가 소비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은 사실 따지고 보면은 현금도 무기명 채권이에요. 금리가 없는, 그죠? 지금 10,000원이나 내년에 10,000원이나 값이 같지 않습니까? 무기명 채권인데 이런 이유로 인해서 현금 사용이 계속 지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데에서는 5만원권 발행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현금 발행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현금 발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소리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다른 선진국에서는 현금 발행 중단, 특히 고액권 발행 중단, 그리고 큰 금액의 현금 결제 못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마구 시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왠지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정말 깜깜 소식이 없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은, 나쁜 쪽으로 보면은 현금, 특히 고액권은 지하 경제의 수단입니다. 여러분, 지금 웬만한 사람들이 집에다가 금고를 놓고 거기다가 5만원권 달러 이런 걸 넣어두고 있다고 합니다. 은행의 비밀 금고에 가면 거기 뭐가 들었냐? 달러, 금, 5만원권 이런 게 들어있다고 이렇게 공공연하게 얘기하는데도 그쪽에 대한 문제가 정말 제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만원권을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5만원권 발행 중단을 검토해야 한다. 5만원권 발행하지 맙시다. 그러면은 5만원권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예를 들면 지하경제, 탈세, 부정, 비리, 뇌물 이런 수단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지하경제가 없어지고 그래서 정부의 세수도 늘어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사실 5만원권이 이거는 극단적인 상황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전 세계가 일본되고 기존 금융기관들의 영업이 부실해지고 이렇게 해서 소비자들이 은행에서 돈을 뺄 수가 있습니다. 돈을 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더구나 이자도 없지 않습니까? 은행에서 돈을 빼기 시작하면은 이게 연쇄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은 뱅크런이 생깁니다. 이럴 때 은행에서 뱅크런이 생기면 은행이 망하는 거죠. 은행이 망하면은 정부는 어떻게 됩니까? 나라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정부도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2008년도의 금융위기 때에는
그런 현상을 양적 완화, 돈을 풀어가지고 막았지만은 이제는 돈을 풀어서도 못 막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돈을 풀어서도 못 막는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은행 문 닫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런 뱅크런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현금 없는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5만 원권 지폐 발행을 안 하면은 은행에서 빼갈 돈이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빼갈 대상 자산이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은행은 물론이고 정부로서도 이보다 더 반가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아직 이런 데 대한 연구, 검토가 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하경제 쪽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럼 5만 원권이 지하경제의 온상이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도 이렇게 해도 현금 없는 사회를 만들어도 5만 원권이 되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했을 때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redenomination, 화폐 개혁인 겁니다. 화폐 개혁 때문에 돈이 숨어있던 돈이 다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화폐 개혁. 그래서 가끔씩 예를 들면 이 사회 일각에서 화폐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화폐 개혁은 정말 마지막 수단이죠. 그리고 화폐 개혁은 이 경제 사회에 주는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처럼 사회가 혼란스럽고 경제가 어려울 때에는 검토할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그죠? 아닙니다. 근데 이런 화폐 개혁 얘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 사회는 1000분의 1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00대 1, 1000대 1. 1분의 1은. 근데 저는 그건 반대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화폐 계획을 만일에 한다면은 100분의 1로 합시다. 100대 1로. 100대 1 하면 1불에 지금 12원, 그죠? 10원, 12원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10원 단위, 원 단위는 전으로 내려가지고 미국의 센트처럼 다 살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일본하고 사실은 같이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1불에 1앵에 10원, 이런 정도의 환율을 유지를 하다가 앞으로 5년 후든 10년 후든 지나가지고 우리가 경제를 다시 잘 가꾸어서 1불에 1앵에 1원 이런 경제로 만들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화폐 개혁은 정말 신중하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 근데 앞으로 언젠가라도 한다면은 일본과 같이 하고 한다면은 100대 1로 절하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